콜포비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 통화보다 메신저를 더 선호하고 심한 경우 벨소리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심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콜포비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통화를 두려워하는 콜포비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콜포비아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콜 자체가 전화고 네. 포비아는 공포증이잖아요. 네. 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 네. 말하는 건데요. 사실 단순하게 전화를 기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자체가 걸려왔을 때 또는 전화를 뭔가 예상했을 때 이럴 때 심하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불안 증상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콜포비아와 관련돼서 취업 포털 커리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네. 직장인 응답자 336명 중에서 91.1%가 전화 공포증에 나도 공감한다. 실제 전화 공포증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공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10명 중에 9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예. 사실 이게 소수만 그런 경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저도 콜포비아까지는 아니어도 메신저를 좀 더 선호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전화 통화를 좀 꺼리고 불편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은 응답은 혹시라도 말 실수를 할까봐. 예, 이게 이제 53.9%로 네.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 자체를 좀 잘 못해서 이렇게 말한 분이 26.8%. 문자나 카카오톡 또는 메일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쓸 때 훨씬 의사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15.4%.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전화하다가 대화에 공백이 생겼을 때 되게 어색하잖아요. 예. 이걸 잘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3.3%. 그렇게 예.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콜포비아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전화 자체를 뭐 오고 받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네. 전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만약에 이제 어떤 경우는 전화벨이 울렸을 때도 통화의 버튼을 누르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걸려왔을 때 이거 자체를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많이 그 음식 시켜 먹을 때 뭐 또는 뭐 택배 같은 거 배송을 시킬 때 이럴 때도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전화가 걸려왔을 때도 공포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냥 대신 좀 신청해줘 이런 말을 주로 자주 한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통화 중에 주로 말을 더듬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화가 어렵게 딱 됐을 때 막상 해야 될 말을 잘 구사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더듬고 흔히 되게 곤혹스러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다 말 못했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할 말을 미리 다 적어놓습니다. 네. 적어놓고 그에 따라 읽는데 문제는 만약에 막상 그걸 준비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리 예행 연습을 한다고 자꾸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지만 막상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그러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정도면 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 통화에 이처럼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아마도 이제 전화보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화가 되니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실 예. 2009년에 이제 시작을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되지 굳이 내가 전화를 해서 말을 하는 그런 거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음성이라든지 영상 통화를 하는 비율은 70.7%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 채팅이라든지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79.4%. 그러니까 훨씬 더 메신저나 이런 걸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직접 대면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콜포비아가 생긴다고 보는 건데요. 미국의 온라인 상담 치료센터 조이어블러의 CEO가 있는데요. 질 아이셴슈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콜포비아는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메시지는 생각하면서 답장을 보낼 수 있는데 전화는 생각할 틈이 없이 곧바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훨씬 더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개인주의적이 되고 그다음에 주로 외동아들, 뭐 외동딸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네. 사실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실제로 어떤 뭔가 전화를 실제 하다가 상대방하고 되게 불편한 일이 생겼거나 또는 뭐 꾸지람을 들었거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상당히 이제 콜포비아가 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습관적으로 욕설 같은 거 많이 듣는 그 콜센터 직원 같은 분들도 네. 사실 때에 따라서는 전화 받는 게 되게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실 것 네,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비대면 거래나 뭐 언택트 마케팅이 보편화되면서 이게 심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렇게 콜포비아가 지속하고 뭐 직접적인 소통에서 멀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아무리 지속된 불안 증상 자체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불안한 대상이 나중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이게 광범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과제를 할 때도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람도 좀 더 위축되니까 대인 기피증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예.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전화에 대한 불안감 또 아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일종 후회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제 잘 살아가려면 사회적인 기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타고난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만나면서 대면 문화를 통해서 이제 개발되는 건데 이게 자꾸 줄어드니까 실제로 사회적 기술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전화 받을 때도 사실 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네. 특히 이제 콜센터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콜포비아를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만약에 제때 치료를 못하면 일부에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콜포비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뭐 직접 대면 문화를 더 늘리는 게 필요하겠지만 네. 아마 이제 일단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디지털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과도기의 문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너무 심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전화 자체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려면 전화를 자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하고 전화를 좀 하고 점차 좀 이제 어색함을 없어지면 네. 조금 다음 사람 이렇게 일종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상대가 먼저 전화를 하는 거가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끔 디톡스 일종의 그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뭐 전화, 컴퓨터 이런 거 안 하고 네. 좀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부터 전화를 해보거나 이런 거를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요즘에 뭐 배달 주문이 어렵다 그래서 뭐 어플로 주문하는 게 편하다 뭐 이런 네.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시스템이 많아진다고 해서 좀 그게 마냥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다시 해보는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